아쉬워. 그래서 옛날에는 막 했는데 요즘에는 소프트웨어 하자 뭐 하자 하면서 하지 못하고 근데 젊은 애들이 너무 잘 싸우는데 게임도 재미가 없더라고. 인류애가 항상 게임을 하는 날 즐겁지 않아. 진짜 막 속상해서 게임을 못했어. 내가 저런 거랑 같은 종족이라는 게 갑자기 화가 날 때 한두 번이 아니야. 차단 안 해봤어요? 차단이요? 왜 해요? 왜 해요? 나는 그 녀석이 날 긁었다? 그래? 넌 수 없다. 라는 마음으로 handle. 자, 129로 갈 거야. 129 맞죠? 응, 129 맞죠?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오늘 너무 잘 안 나온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에 대해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gx라는 함수가 있지. 딱 거기까지만 우리 포커스를 맞춰보자고. 자, fx라는 아이가 나오는데, 자, fx라는 아이는 그에 대하여 실수 gx는 또 뭐가 나와야 돼? 전체에 관해서 미분 가능이 나와요. 됐지? 쟤는 미분 가능이 나와줘야 되고, 그러면 g-2 어쨌든 그럼 gx 관련돼서 값 구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조건들이 당연히 중요하겠네. 자, 여기까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을 거야. 자, 가속점부터 먼저 봐볼게. 자, 가속권 x-1 곱하기 gx는 절대값 x-1 fx 플러스 x-1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럼 여기 타이밍에서 이제 내가 봐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야, 너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 대해서 연속이어야 된다고 했어. 미안, 미분 가능이 아니라 연속이야. 자, 그러면 내가 얘를 뭐라고 할 수 있냐면 gx라는 i의 정체가 더 분배된 상황이 되거든요. 됐지? 그래서 내가 gx로 얘를 만들어 줄 거야. 그러면 가속권을 내가 어느 정도 수정을 조금 해줘야겠네. x-1 분에 써놓고 절대값 x-1 곱하기 fx 절대값 갖고 그리고 플러스 1이라고 내가 설정해줘야 되겠네. 근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절대값이 있는 상태에서는 저번 시간에도 똑같이 풀었지만 절대로 절대값을 놔두고 풀지는 않는다. 그래서 x가 만약에 뭐보다 크게 되면 1보다 크거나 같게 돼버리면 아니지 크거나 같게 아니지 그냥 크게 된다면 x가 만약에 1보다 크다면 뭐가 돼버리고 자 양수가 떠버리니까 fx 플러스 1이라는 식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x가 만약에 마이너스 1보다 아니 x가 1보다 작은 숫자가 만약에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때는 우리가 fx 플러스 1이지만 fx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형식의 식을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gx라는 아이는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연속 상태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분 가능성까지는 내가 뭐 말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연속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넣은 두 함수 값이 같아야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자역한과 우극한을 한번 계산해봤을 때 f1 플러스 1이라는 이 값을 마이너스 f1 플러스 1이라는 값과 같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따라서 f1이 0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고 맞지? f1이 0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이 시점에서 내가 g1의 값까지도 내가 구할 수 있겠다고. g1의 값은 1이다라고 설정해 줄 수가 있겠다고. 자 여기까지 내가 받은 힌트는 f1의 값과 g1의 값을 내가 힌트로 받아봤는데 자 이 다음 멘트가 중요해. 다음 멘트가 뭐냐면 얘가 연속 상태는 되지만 누구에서 안 된다 그러냐 x가 마이너스 1이 들어갔을 때는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거든. 자 그러니까 다시 생각을 해보자면 연속 상태는 가능하지만 연속이지만 하지만 뭐는 안 됩니다. 미분은 불가능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라는 말은 결국에 뭐가 된다는 거냐면 첨점이 된다는 이야기로 내가 해석할 수가 있겠고 첨점의 베스트 프렌드는 당연히 절대값이라는 말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첨점이 나오는 곳은 결국에는 절대값이라는 이 구간이 뭐가 뜨는 거 0이 뜨는 곳 이곳에서 분명히 뭐가 될 것이다. 첨점이 뜨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면 x가 몇에서 마이너스 1에서 이 친구가 첨점이 됐다라고 내가 이해를 해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쌤 뒤에 있는 여기 플러스 1 같은 애들은요 이런 애들 신경 안 써도 돼요? 신경 안 써도 돼. 왜? 쟤네들은 엄밀히 따지면 뭐라고 있는 거야? 평행이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 평행이동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평행이동이란
모양을 바꾸지 않고 그냥 x축 또는 y축 방향으로 이동이 됐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럼 우리는 평행 이동이 됐다는 거는 점점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을 거란 뜻이겠지. 여기까지 됐니? 자, 그래서 이 절대값 값이 0이 될 수 있게끔만 만들어주면 되겠는데 저기 마이너스 1이 들어갔다라고 그래서 가정을 한번 해볼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마이너스 1이 들어갔을 때 얘는 뭐가 될 것이다? fx는 첨점이 뜰 것이다. 자, 절대값이 첨점이 뜨는 곳은 실근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결론은 fx는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실근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하지만 실근 중에서도 중근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중근으로 가는 상태는 절대로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게 되겠다.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해봐야 되는 게 x한테 만약에 1이 들어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기가 또 x한테 1이 들어갔다라고 해버리면 x한테 1이 들어갔다 해버리면 g1이 1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해보면 어디 갔어? 여기 있다. 1 들어갔다는 거잖아. f1이 0 나왔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쌤 f1도 x는 1에서도 실근을 갖는다는 건데 근데 왜 여기는 딴지 안 걸었어요? 여기 문제에서 x는 마이너스 1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했지 x는 1에서는 전혀 아무런 딴지도 걸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럼 이 말은 쉽게 끝났네. 이해해서 중근이 아니기 때문에 딴지가 걸렸다고 했지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 중근이니까 딴지가 안 걸린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fx라는 아이를 정리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나오냐면 fx는 x 플러스 1을 하나의 실근으로 바꿔야 되고 또 x-1이라는 애를 실근으로 갖게 될 텐데 얘는 딴데 안 걸려야 제곱 중근으로 갖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정해 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서 최고차수의 개수가 항상 질문이었는데 문제에서 최고차수의 개수를 1이라고 설정을 해줬으니까 fx를 이렇게 설정 끝. fx가 설정이 됐으면 이제 gx도 설정 끝. 그치?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들 값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면 답 나와지겠지. fx 끝까지 나왔으니까. 됐니? G가 마이너스 1인 부분이 절대값 fx가 아니라 그래서 마이너스 fx 플러스 1이라는 근데 봐봐 얘 마이너스 1 들어간다고 쳐봐. G 마이너스 1 들어간다고 쳐봐. 그럼 네 말대로 얘한테 들어가는 거지. 마이너스 f1 하고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러면은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거잖아. 맞지? 맞죠? 근데 저 지금 절대값 푼에서 보지 말고 마이너스 1을 그냥 집어넣어봐. 지금 그러면 몇 넣어? 마이너스 2, G 마이너스 1 이렇게 뜰 거지. 그치? 그러면 그 절대값 넣은 거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1 뜰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천점이 꼭 떠야만 된다라고만 생각을 계속 하고 있으면 앞에 있는 저 X 마이너스 1은 아무런 영향도 못 주는 거거든. 누가 영향을 줘요? FX가 결국엔 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기서 천점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서 들어간다는 거지. 얘네 둘이 뭐 불연속 상태다 이런 건 아니야. 마이너스 1에서 한쪽만 들어가는 거니까. 예배드리 오늘도 혹시 두 끼 먹고 안 드셨어? 오늘 한 끼 먹었니? 아침만 먹었니? 아점 먹었어? 너는 먹었니? 너 혹시 오늘도 일일 일식 단식하고 있니 혹시? 요즘 혹시 금식기도 하니? 근데 너희 선배 중에 한 명이 수련회 가야 된다고 그래. 바로 그랬거든. 야 수련회 가지 말고 우리 집 와. 내가 금식기도 시켜줄게. 너 수련회 안 가? 화요일 저는 월요일에 수련 가요. 그럼 화요일 수련 온 거야? 그래서 전화하죠. 아 그래서 네가 상태가 매력이었나? 그런 거 같다. 아 나 그런 사정이 있는 줄도 몰랐네. 대단하다 너도. 난 교회 수련 언제까지 갔어? 중3 때까지 간 거 같은데 교회 수련회. 고등학교 때부터 안 갔던 거 같아.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에 친구가 없었어. 그 학생 예배를 안 갔어. 너희는 안 되냐 그거? 학생 예배 안 가는 거? 성인 예배 가는 거 안 되냐? 안 끝나고는 안 하는 거지. 저는 안 하죠. 나는 성인 예배 좋아하거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거야. x 세제곱분에 fx 플러스 f 프라임 x 마이너스 x 내제곱 fx 플러스 fx의 내제곱 f 프라임 x 마이너스 x 제곱. 자 여기서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자, 무한대가 들어갔기 때문에 너는 부정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 부정형 중에서도 무한대 형태라고 내가 설정해 줄 수가 있겠어. 자, 근데 분모가 세제곱으로서의 무한대로 갔기 때문에 당연히 분차도 상수가 뜨고 싶다면 여기 옆에 이렇게 2라고 뜨고 싶다면 당연히 세제곱으로서의 나와줘야겠지. 그래서 이제 fx라는 아이가 얘를 일단 같이 날라가셔야 되니까 x 4제곱이라고 내가 설정할 수가 있겠고, 엄밀히 따지면 사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꼭 차수가 힌트를 꼭 2개 정도는 받아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최소한. 그러면 fx가 x 4제곱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얘를 a x 세제곱이라고 내가 만약에 잡아놓는다고 하면 플러스 뒤에 뭐 있겠지? 걔까지는 뭔가 없을 거야 아직은. 자, 그럼 얘 미분했다고 하는 f'(x는 4x의 세제곱 플러스 3ax의 제곱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될 거고, 그럼 얘네 둘을 더한 거니까 3차는 4 플러스 a라는 값으로 설정이 될 텐데, 이 4 플러스 a라는 이 값이 그러면 2라고 내가 설정을 할 수가 있겠고,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다 라고 내가 정리해 주면서 내가 힌트를 총 3가지를 받아온 거예요. 이 문제에서 평소 같았으면 2가지만 받아오고 끝이거든. 최고 차수의 개수와 최고 차수의 차수, 여기 2가지만 받아오고 끝나야 되는데 얘는 약간 좀 많이 줬네 힌트를. 그래서 fx라는 걸 내가 이제 조금 한번 적어본다면 fx 내가 이렇게 적을 수 있어. x의 제곱 마이너스 2 x의 세제곱 플러스 b x의 제곱 플러스 b까지 적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그럼 모르는 문자가 이제 총 3개가 될 거니까 너희들이 이제 맡겨놓은 거는 나 조건에서 힌트 3개 맡겨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내가 나 조건에다가 힌트 3개 맡겨놨는데 그 갖고 와 당장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럼 나 조건을 한번 봐보면, 나 조건에서 문제가 뭐라고 하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같아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냐면 x 세제곱분의 fx 곱하기 f'x라고 나왔는데, 자,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너희들이 이 문제를 풀 때 단순히 값으로 결정해서 들어가는 건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나는 얘기했었어. 왜냐면 0하고 무한대는 몇 개짜리인지를 계속 생각을 해야 돼. 이게 0이 몇 개짜리야? 3개짜리거든. 근데 만약에 니네가 여기서 이건 0분의 0꼴이에요. 너도 부정형이니까 0분의 0꼴이라고 치고, 부정형이니까 0 들어갔다고 치면 0분의 0 나와서 f0 곱하기 f'0이 0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는 건 바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라고 생각한 거냐면 fx랑 f'x가 합쳐서 둘이서 열심히 으쌰으쌰 해서 x를 몇 개까지 바꿔야 된다는 거야. 3개까지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거든. 그럼 이미 사실 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냐면 d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닐까? 여기까지 됐어? c는 있어도 되는 걸까? 있어도 되는 걸까? 내가 여기 f'x 한번 걸어볼게. 그러면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텐데, 지금 얘네들이 지금 서로 곱해질 거 아니야. 그러면 다시 얘기하자면 여기서 x 세제곱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네들을 곱한 그 아이들의 최소 차수가 3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보자면 상수항도 없어야 되고 1차항도 없어야 되고 2차항도 없어야 돼. 얘네들은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로 해석해 줄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 됐어? 그럼 C가 없다라고 하면 D는 일단 없어야 될 거 하는 거. 그치? C가 만약에 누구랑 만나면 이런 애들이랑 만나면 2차 만들어져 버리잖아. 얘도 없어야 되는 거야. 그럼 너도 없다는 이야기네. 맞지? 그럼 이제 최소 차수가 뭐야? 얘랑 얘 만나는 거거든. 맞지? 그럼 얘를 만나면 몇 차 나와? 3차 나와.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0이다 해버리면 니들이 갖고 갈 수 있는 건 얘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막말로 우리가 이걸 딱 보고 난 다음에 우리 이거 보면 사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냐? f0이 0 또는 f'이 0이다. 이렇게 들어가게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그게 아니야. f0도 0이고 f'도 0이고. 왜? x 세제곱을 갖고 오기 위해서는 뭐니까? 둘이서 힘을 으쌰으쌰 합쳐야 되는 거니까. 한 놈만 3개 갖고 넣어도 될 게 아니야. 한 놈이 3개 갖고 오면 이렇게 돼야 돼. 근데 딱 끝나는 거야. 이렇게 돼도 조건에 성립은 하네. 왜? 얘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거고. 여기까지 건드려도 돼. 여기까지는 열려도 돼.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일단 항상 최소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럼 최소 조건을 생각했을 때 딱 여기까지 오죠.
그러면 이 값에 대한 힌트를 아직 안 썼잖아. 우리 꼴에 대한 힌트만 지금 쓴 거잖아. 그럼 얘가 18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 해주면 되겠어 이제? 그냥 들어가 줄 수 있는 거잖아. x 세제곱 날려보내고 계산 들어가셔도 상관없고 아니면 얘를 뭐 미분해서 들어가셔도 괜찮고 높이탈 쓰셔서 들어가도 괜찮고 아니면 뭐가 있을까 또? 꼴 맞춰서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등등등등의 방법을 통해서 결국엔 여기 0 들어가는 그 값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답을 구할 수가 있겠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게 진짜 많이 하는 실수야. 이렇게 하면 그래 맞는데 50% 정답이야 50%. 부적 50% 정답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 100% 정답으로 가야지. 그래서 0분의 0꼴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0분의 0꼴이라고 신경을 쓰지 말고 0이라는 애에 신경을 써보라고. 0과 무한대는 항상 뭘 생각하는 거야? 몇 개짜리인가? 이걸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얘도 보면서 몇 개짜리인가? 3개짜리다. 그럼 분자에서도 x를 몇 개? 0을 3개 이상은 갖고 있어야 된다. 모든 확률이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생각해 줄 수도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또 어차피 x한테 0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좀만 빨리 갈게. 이거는 이제 x한테 0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x 4제곱, x 5제곱, x 6제곱 이런 애들은 결국 x 세제곱이랑 같이 날아가게 돼 있다고. x한테 좀 이따 0 들어갈 거니까. 그럼 결국에는 뭐만 나오는 게 궁금한 거야? 상수가 나오는 게 궁금한 거거든. 상수는 뭐야? 얘네 둘 곱한 거에다가 x 세제곱으로 나눠버리면 그때 그게 상수인 거잖아. 이거 말고는 상수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3차식을 만들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럼 얘네 둘 곱해버리면 2b 제곱 x의 세제곱 이렇게 나올 텐데 여기 x 세제곱 이렇게 나눠져 있을 테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럼 2b 제곱이 몇 장 나타나는 거야? 18이랑 나타나는 거고 b 제곱은 9랑 나타나는 거고 b는 그래서 3 또는 마이너스 3이랑 같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여기에 대한 추가 조건이 걸려있어 안 걸려있어? 안 걸려있다고. 만약에 이 문제에서 맨 윗줄에 만약에 뭐 했는데 모든 항들의 뭐 개수는 뭐다 아니면은 뭐 이차항의 개수가 뭐다 이런 식으로 진짜 단적으로 예시를 주든가 아니면 뭐 F4를 집어넣었더니 그게 양수가 나왔다 음수가 나왔다 뭐 이런 식의 조건을 걸어주면 왜 그렇게 흐뭇하게 보시죠? 자 이렇게 보시면 설렙니다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힌트를 한 개를 더 추가를 줬다고 하면 분명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도 F-2의 최대값을 물어보진 않았을 거야. 분명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F-2의 값은 몇이냐 라고 물어봤을 텐데 얘도 확신이 없는 거야. 왜? 이걸 해결 못 해줬거든. 그러니까 두 개 다 해보고 그 중에서 큰 걸로 갖고 오세요 라고 하는 말이랑 똑같은 거죠. 그럼 당연히 저기 x제곱 이렇게 쓰인 거니까 최대값으로 갖고 가려면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면 여기가 4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b는 3이 떠주면 훨씬 좋겠네. 되셨나요 여기까지? 참고로 말하면 풀이에서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들어가요. x 4제곱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플러스 3x제곱과 마이너스 3x제곱이 된다 해놓고 둘 다 계산 들어가는데 그 계산 누가 할 거야? 니들이 할 거야. 그러니까 그거 너무 시간이 아까워. 그래서 하기 전에 미리 한번 생각해봐. 마이너스 2제곱은 너 상수잖아. 최대값만 넣어달래. 그럼 b가 양수를 주겠네? b는 3인 것 같다. 이렇게 그냥 바로 들어가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필기 켜주시고 글씨가 너무 조그맣진 않지? 괜찮죠? 보이죠? 글씨가 작은 걸 너무 어려워. 너 이해했어? 이거 네가 알지? 너 이해했어? 너 좀 이해했어? 안 와. 그럼 148번으로 갈게요. 내가 어제 학생 한 명을 울릴 뻔했어. 내가 학생 한 명한테 말을 잘못해가지고 말을 잘못? 아니 내 딴에는 욕은 아니었거든. 내 딴에는 뭔가를 비하하려고 한 말은 절대로 아니었거든. 그리고 난 또 그렇게 생각해. 딴 쌤들이 그 말을 하면 욕인데 내가 이 말을 하면 욕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근데 걔가 유독 속상해하는 거야. 그래서 왜 속상해? 이랬단 말이야. 근데 그게 뭐였냐면 그 친구가
풀이를 딱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까지 됐지? 자 이제 계산하면 되잖아. 니들이 계산을 해봐. 이랬는데 걔가 이제 좌표 힌트들이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걔를 이렇게 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건 너무 문과적 마인드야.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 야 이거는 그 문과 하이퍼 애들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하는지 생각을 해. 그 말이 너무 속상해.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문과 출신이잖아. 그리고 난 아직도 주변에 난 이렇게 나는 문과다. 내가 아무리 수학 선생님이고 내가 아무리 대학교 때 이과로 넘어가고 해도 나는 어쨌든 문과다. 나는 어쨌든 성골이다 문과에. 나만큼 시련을 많이 받고 문과로 넘어간 사람이 있냐. 나 고1 때 교무실에서 뺨을 몇 대를 맞았는데 학교생들한테. 학교생들이 네가 무슨 문과야 이러면서 뺨을 얼마나 많이 때리는데 나를. 근데 그도 그럴 법한 게 학교에 수학하고 과학 정규 1등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과 가고 있다 그러고 있으니. 근데 국어는 하지도 못하는 애가 되고 그러고 있으니 이제 쌤들도 속이 터진 거지. 난 이제 이해해. 근데 그 말을 딱 꺼냈더니 얘가 되게 속상해하더라고. 근데 취소할 생각은 없어. 취소할 생각은 없어. 자, 어쨌든 이건 이과의 과목이거든.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과의 과목이야. 이과의 과목이기 때문에 이과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 확실한 거는. 그럼 이과적으로 접근하라는 멘트를 내가 왜 지금 치고 있는 거냐면 어떤 문제에 대한 힌트가 던져졌을 때 그 힌트를 바탕으로 전부 다 대입해서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걔를 1차원적으로 직접적 힌트를 쓰려고 하는 거는 그건 다시 얘기하면 그건 진짜 문과. 그러니까 그 문자 그대로를 보려고 하는 아이들인 거고 그 문자 그대로 준 거를 보고 한 번을 생각을 해서 니네 입맛에 맞게 만드는 힌트. 그게 이과적 아이들의 접근성인데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알았지? 바뀌어야 되는 거라고. 너 그렇게 속상하니? 이런 말 들으면 너무 문과잖아. 이건 좀 너무 속상하니? 나 그래서 어제 너무 당황했어. 너무 속상했는데. 자 그래서 물론 이 문제는 사실 다들 알겠지만 자 역함수 gx라고 한다고 했거든 문제에서. 맞지? 역함수 gx라는 말을 듣고 그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역함수구나 이렇게 순진하게 잡지 말라고. 어떻게 잡아야 돼 이거를? 역함수구나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역함수구나. 너가 왜 떴을까? 너는 1대1 대응이구나. 여기서 너 1대1 대응이구나. 여기서 넘어가지 말고요. 여기서 한 번 더.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건 물론 옛날 말이야. 이거 내가 맨날 설명 이렇게 하거든. 난 이것만큼 설명이 잘 되는 게 없는 거 없어. 근데 그 대형 방금 그 학생이 이제 학교에서 고1 때 이맘때쯤에 학교 쌤이 야 얘들아 1대1 대응은 무슨 조건이냐 딱 이랬는데 갑자기 걔가 쌤 그거는요 단조 증가 단조 감소예요 이렇게 딱 말했다가 그 쌤이 너 무슨 80년대에서 봤니? 이랬다는 거야. 혹시 순환쌤도 쓰시니? 단조 증가 단조 감소? 쓰시니? 봐봐 80년 아니 뿌리 깊은 멘트야 이게. 요즘에 안 써. 어디 가서 쓰고 있으면은 좀 옛날 사람 취급당할 수도 있어. 근데 어쩔 수 없어. 난 이만큼 말을 쉽게 해주는 게 없다고 생각해. 단조 증가 단조 감소라는 뜻이 뭐야? 들어는 봤다며. 단순히 계속 증가만 할 거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감소만 할 거라는 뜻으로 해석해 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증가와 감소를 판별하는 건 결국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역함수라는 멘트가 나왔으면 우리 이렇게 해석해야겠다. f'(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작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맞지? 땡! 그렇게 하면 된다. 어떻게? 0보다 크거나 작거나 0보다 작거나 이렇게 해석해줘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 이해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자 봐봐 f'(x의 그 값이 함수 값이 f' 미분 값이 결국에는 의미하는 게 뭐야? 그 상태에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지. 예를 들어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졌어. 알파, 베타 이렇게 만들어졌다. 좋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플러스니까 여기 이제 fx는 증가 상태가 만들어질 거고 여기서 감소 상태가 만들어질 거고 여기는 다시 플러스니까 증가 상태가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알파랑 베타에서 그 값을 만든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단조 증가, 단조 감소라고 했잖아. 단조 증가라는 뜻이 감소 구간이 있으면 안 된다는 뜻. 단조 감소라는 뜻이 증가 구간이 있으면 안 된다는 뜻.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태가 있으면 단조 증가, 단조 감소가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이런 애들. 그러면 고로 얘네는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라고. 역함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라고. 그럼 단조 증가, 단조 감소가 되려면 얘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위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함수가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러면 올 플러스잖아. 그치? 그러니까 올 증가가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 근데 이거를 서술형에서 가끔 애들이 점수 한 1점씩 가끔 오는 중에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거든. 이렇게. 그럼 여기는 이제 플러스니까 관련 없는데 여기잖아 이거. 지금 너희들이 신경 쓰고 있는 게. 그럼 여기 알파라는 요것에서는 f 프라임 알파가 0이 되는 거니까 f의 알파가 되는 그 포인트에서 뭐겠냐? 스탑이 되겠네. 근데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단조 증가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생각하면 감소 구간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 단조 증가, 감소 구간이 없구나. 단조 감소, 증가 구간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스탑은 감소야? 아니지, 증가도 아니지. 그러니까 스탑은 있어도 된다는 뜻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에 딱 들어왔을 때 f 프라임 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던가 아니면 0보다 작거나 같던가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줄 수가 있겠다라는 거야.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개념 하나만 더 정리를 해보고 들어가자면 개념 정리는 아니고 유형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어쨌든 우리가 다함수 파트에서 다함수 수축 파트에서 가장 메인으로 다루고 있는 메인스트림은 뭐야? 3차 함수야, 기본적으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거를 3차 함수를 메인으로 다뤄. 맞지?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 3차 함수를 미분하고 있는 우리는 몇 차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2차 함수가 만들어지게 마련이야. 그럼 2차 함수가 만들어졌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고1 때 많이 다뤄봤던 그 유형이 돼버린다는 거야. 얘를 미분하는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3차 함수, 그러니까 미분 전 함수한테 뭐 얘가 증가나 감소에 대한 구간 설정이 돼 있다고 하면 여기에 조건이 걸려있다라고 해버리면 다른 말로 하면 이 2차 함수에서는 뭐가 돼버리냐면 함수 값에 조건이 걸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 됐니?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나왔어. fx가 나왔어. fx가 뭐 x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뭐 bx 플러스 4 뭐 이런 식으로 있었다고 쳐보자. 됐지? 자, 근데 이 문제에서 닫힌 구간 뭐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는 증가 상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고 그러면 다시 얘기하자면 이게 되는 거 아니야? 3차 함수가 뭐에 대한? 이 구간에 대한 증가와 감소라는 상태가 들어가 버린 거잖아. 조건이 걸린 거잖아. 증가 상태가. 그럼 얘가 이제 다른 말로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f 프라임 x 자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라고 하는 이 함수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는 0보다 커야 됩니다. 그거 나왔거든. 그러면 자 이렇게 나온 이 문제가 들어오면 다시 얘기해보자면 이 문제는 더 이상 니들이 아는 수투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 접근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문제는 자주 출제되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근해 분리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마음의 준비라고 봐야 된다는 거지. 어떤 문제가 나왔다? 근데 그 형태가 fx의 증가 감소에 대한 조건이 걸려있고 구간이 걸려있다. 그럼 그 구간에 대한 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f 프라임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2차 함수 그 구간에 대한 증가 양수 음수 상태를 판별하라는 뜻인 거니까 그런 문제 우리가 잘하는 거죠. 근분리 문제. 근데 근분리 문제는 우리가 항상 들어갈 때 뭘 해? 함수를 그리고 거기에 조사를 하죠. 세 가지를. 뭐야? 함, 축, 판 이렇게 세 가지를 조사를 하죠. 그게 뭐야? 함수값, 축방, 그리고 한별식. 이렇게 함, 축, 판 이렇게 세 개를 조사를 하잖아. 근데 어쨌든 근분리 문제가 수원에 깡패고 수원이에요. 분수원에 결국에 얘는 난이도가 있는 그래도 아예 아니야? 얘는 그래도 나름 밸류 있는 애잖아. 네임 밸류 있는 친구잖아. 보스 목록 중에 하나라고 얘는. 오케이? 그러면 이런 친구들이 한 번씩 튀어나올 때는 이미 니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줘야 된다. 안 하고 있다가 당하면 머리가 아픈데 문제를 딱 읽자마자 너 근분리인가 보다 하고 문제를 읽으면 접근성이 엄청 빨라지는 거고 이럴 때. 나 생각하고 만약에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수업 좀 하다가 문제를 딱 봐. 문제를 봤는데 fx야. 순간감소래. 근데 구간이래. 너 이거 미분 때리면 너 2차함수 뜬 거 아니냐? 그럼 2차함수인데 그러면 함수가 뜬 거 아니냐? 너 근분리네. 너 근분리 문제네. 오케이, 나 2차함수 그래프로 함수값 할 거야. 이렇게 접근이 된다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못하는 학생은, 그렇게 안 되는 학생은 뭐 하고 있는 거야, 거기서?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짓거리 하다가 1분, 2분 날려보고 시험 시간에는 아예 아웃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요 문제 유형이 있다는 걸 한번 기억을 해주고 있으면 요 유형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고 있으면 분명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 참고로 하면 쌤이 어제도 수업을 이걸 나갔어. 어제도 이제 수투 수업 나가면서 애들하고 여기랑 비슷한 파트를 나가. 미분 파트를 나가고 있어. 근데 미분 파트를 나가는데 요 문제가 질문이 진짜 많이 들어왔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 근데 애들이 모르잖아, 문제를 알아. 아는데 어떻게 푸냐면 고2라고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 당연히 고2니까 고2라고 생각하고 풀어야 되는 거 아니? 아니, 난 이걸 여기까지만 왔으면 고1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생각하고. 그럼 고1들은 이거 어떻게 푸냐? 문제가 들어오면 1번, 2번, 3번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푼다고. 그래서 어제 그 문제를 단점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얘가 항상 이렇게 떠. 근데 마이너스 1에서 2까지가 양수가 떠야 돼. 그럼 마이너스 1에서 2까지가 여기가 TA였거든.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양수 뜨게 하려면 뭐겠어? 뭐 여기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일본 경우. 그럼 일본 경우 뭐가 나오는 거야? A가 뭐보다 클 때? 2보다 클 때 F-1의 양수가 나와야 되고 F1의 양수가 나온다. 이게 일단 일본 경우가 되는 거고, 이번 경우는 A가 여기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마이너스 1하고 2가. A가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에 있을 때는 보통 여기다 넣을게, 그냥 이렇게 넣을게. 그럼 F-1과 F-2가 양수다. 이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사실 이렇게 들어가면 그냥 FA가 양수다. 이렇게 들어가면 훨씬 좋고. 그렇지. 왜 어차피 최소값 양수는 끝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3번. 만약에 얘가 이렇게 만들어주면 A가 뭐였을 때? 1보다 4일 때가? 1보다 4일 때죠? 1보다 4일 때는 둘 다 양수 푼다. 이렇게 해서 또 들어가는 거야. 근데 해놓고서 애들이 답을 다 틀려. 왜 틀렸냐? 물어보면은 모르겠어요. 그냥 이거 딱 따졌네. 이것만 따진 거지 애들. 요것만. F-1이 이거보다 크고 F2가 이거보다 크다. 요거 하나만 따진 거야. 근데 이렇게 따지거나 그럼 맞을 수가 없어. 왜? 대전제를 깔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전제와의 결국에 연립을 들어가야 되는 문제인 건데 이 연립을 안 들어가야 돼. 그래서 니들한테 미리 얘기해 놓는 거야. 요 문제가 나왔을 땐 근분리 문제고, 근분리 문제는 니들 고1처럼 풀려. 고1 때 이걸 그래프 개형을 생각하고 나올 수 있는 개형들이 1번, 2번, 3번 보고 나와서 들어갔던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들어가줘야 돼. 근데 이게 꽤나 유명한 문제고 꽤나 킬러 문제에 속해. 그래서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줘야 되는 거야. 알겠죠? 필기 한 번만 하고 저 문제를 다시 들어갈게요. 148번. 스트레스 그냥 들어요. 이건 뭐 그렇게 깊게 들릴 얘기는 아니니까.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수투가 다항함수에서 나오는 거다 보니까 수투가 다항함수에서 나오는 거다 보니까 문제를 낼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건덕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거지를 이렇게 옛날 거를 계속 끌고 오는 수밖에 없어요. 문제를 만들려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옛날 거 오히려 많이 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기억하고 있으셔야죠. 이씨 이거 난디? 이거 누가 봐도 난디? 임성민한테 내가 말 걸고 있는 건데 이거 딱 봐도 애프터스쿨 뭐 설명 파일이라는데 이거 이씨 나 신고해야 되는 거지 이거. 이거 나잖아. 야 유진아 이거 나 맞지 이거? 누가 봐도 나지. 그치? 이 뒷머리 이렇게 긴 사람 나밖에 없다니까? 하고네? 아니 무슨 코 파는 사람 같이 나왔잖아. 봐봐. 뭐야 나 코 안 파는데. 야 이거 신고할 거야.
너희는 인강 들을 때 몇 배속으로 들어? 몇 배속으로 들어? 2배속 가서 들으면 너무 빠른 거냐? 2배속 가면 이러는 거냐? 다음 연습 끌끌끌끌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 저기 모르는 거 아니까. 그럼 왜 들어? 그러니까 완전 생판. 아니 백그라운드 소리로 그냥 깔라고 그냥 듣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새로운 개념을 설명하는 거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는지 보이니까 실수하는 거거든. 아 그냥 빨리 그냥 그런 거 그래서 아니면 뭐 어쩌고 두 배 너무 빠르다 아닌가? 야 그래도 두배 빠르다 야. 의진아 너는? 하면은 1.3배속 1.34 이말 레코멘트 옛날에 내가 한창 고등학교 때 봤던 수학 인간강사가 말이 엄청 느려 말을 자 다음수가 역함수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단조 증가 단조 함수라고 우리가 하죠 뭐 이러고 있어 나 미쳐버릴 것 같은 거야 나는 그거 보는데 근데 내가 한번 1.3배속을 했어 왜냐면 내가 막 다른 인간 같은 건 1.3배속 하니까 2배속 이상한 거야 1.3배속이 정상이야 1.3배속 정도로 이해가 빠른 데를 하면 돼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해도 다음 수는 역함수다 이러고 있는 거야 그냥 똑같아 그래서 뭐지? 나 뭐 오류 걸렸나 싶고 조금 더 늘려봤어 근데 그래도 남들보다 느려 1.7배속으로 느려 2배속으로 때렸어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 자 다음 수 역함수가 이러고 있는 거야 와 나 진짜 그렇게 세상 말 들은 사람 처음 봤어 아니 수업을 잘 하시는데 수업은 좋았는데 이제 문제가 말이 너무 느리니까 수업 듣다가 졸려 근데 유일하게 목소리가 또렷해지는 순간이 딱 한 번 있어 애들 혼낼 때 애들 그러니까 그 인간 강사들은 애들을 혼내지 않잖아 잘 혼낼 사람이 있어야지 혼내지 앞에 이렇게 애들이 있어야지 혼낼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은 맨날 애들 혼내 막 와가지고 막 고등학생이 수업 시간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아니 됩니다 뭐 이러는데 그때만 말이 좀 빨라 그리고 무슨 뭐 버스에서 단어장을 외우고 오답 노트를 보는 게 아주 좋습니다 막 이러고 있습니다 와 진짜 그 사람은 2배속 해야 돼 2배속 너가 이상한다 어떻게 평소에 2배속으로 하지 대단한데? 자 다시 돌아갑시다 이제 문제를 풀게요 fx가 이제 이해됐을 거라 생각해 역함수라는 말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입해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할지에 대해서는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x 그리고 플러스 k까지 있다. 자 그리고 너가 역함수가 존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f'x가 당연히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는 2차 함수인데 아래로 블록하는 함수가 만들어질 테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근분리 문제로 같이 가보자면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한글씩 D를 썼을 때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아지면 된다. 아직 나는 첫 번째 문장에서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다. 그쵸?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는 걸 다시 가보면 gx의 제곱 플러스 11gx가 몇이랑 같아지는 거? x랑 같아지는 거. 그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갖기 위해서 모든 k 값의 합을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이야기할게 역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역함수의 성질이라고 그러면 거꾸로 간다라는 성질인 거잖아 그래서 합성을 때렸을 때 항등함수 x가 떠줘야 된다 우린 이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 맞지? 자 그래서 역함수가 지금 gx가 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얻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힌트는 g한테 만약에 fx를 내가 대입했다 합성했다 gfx의 값은 뭐가 될 것이다? x가 될 것이다 라는 증명성질이 하나 더 떠줄 거라고 역함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고1 하를 배우고 있는 친구들한테 대부분 하는 말이 뭐냐면 역함수나 이 수하 파트 그러니까 니네들로 따지면 공수투 파트 원래는 공수투 파트에 도형의 방정식이 안 들어가 있고 경계수 파트가 들어가 있었거든 그러면 그때 당시에 내가 얘들한테 매번 작년에도 했던 말이 뭐냐면 여기는 니들이 메인 디쉬를 배우는 파트가 아니다 이 공수투에서는 뭘 배우는 거냐면 그 소스에 대한 역할들을 배우는 것이다. 그 뜻이 이런 이제 수투나 미적이나 기하나 이런 파트로 넘어갔을 때 거기에서 문제를 조금 더 맛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걸 많이 배우게 되는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친구가 역함수다. 왜? 역함수는 이렇게 두 가지 형태를 바로 우리가 기억을 해내야 되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였어. 자 그러면 자 이 문제 이제 봤어. 자 이 성질 이제 기억해야 돼. 이거 우리 알겠다. 이거 알겠어. 이거 보고 있으라고. 그러면 쌤 제가요 뭐 그렇게
아직까지 수학의 진심은 아니니까 혹시요 제가 이걸 단순히 봐서 여기 x 자리에 있는 얘네들을 그냥 fx로 그냥 바꿔버리는 거 그냥 이름만 바꾼 건데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라는 말을 하면 나는 그냥 박수를 쳐주지. 왜? 너가 두 개 함수를 알게 됐다. 이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얘네들의 의미는 없어. 그러니까 니들이 저걸 세모라고 적고 싶으면 세모라고 적어도 돼. 네모라고 적고 싶으면 네모라고 적어도 되는 거고. 다시 얘기해보면 이 x라는 아이들은 변수기 때문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된다는 거야. 어떤 것으로도 변할 수 있는 애거든? 얘는 단순히 숫자나 문자뿐만 아니라 뭐 은차형으로 바뀔 수 있고 흑인으로도 바뀔 수 있어. 야 그러면 뭘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fx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더하기 11g fx 이퀄 x자리에 다시 fx 이렇게 집어넣어줄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간다고 보니까 얘가 뭐야? x네. 넌 뭐야? x네. 그럼 내가 이거 다시 읽어줄게. x제곱 플러스 11x 이퀄 fx. 자 문제에서 저걸로 줬을 땐 좀 무서웠거든? 생긴 게?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어때? 이렇게 했을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잖아. 이렇게 했을 때 너희들이 두 실근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끝이다. 쌤 문제 끝났네? 왜? 3차 함수에서 그럼 판별을 하라는 거잖아. 3차 판별 들어가라는 거잖아. 야 근데 3차 판별은 판별식은 따로 정리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거 있다는 거 기억하고 있잖아. 뭐. 얘를 집어넣었을 때 자 그러니까 fx한테 얘를 뺐다고 칠게. 그러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k가 0이 된 이 값이 3차 판별을 생각을 해보면 원래 저런 시간까지 너희들한테 시켰던 건 k를 넘기라고 했어. 그래서 함수를 그릴 수 있지. 함수 그려봐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해야지. 뭐 3차 판별이잖아. x축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3차식이 만약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치면 그때는 뭐 극대와 극소의 곱식 음수다 요거 써보는 거잖아. 근데 여기는 실은 몇 개라고 했어? 두 개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중근이 떠져야 되는 거고 중근이 뜨기 위해서는 이 식의 극대 곱하기 극소를 한 이 값이 몇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0이 떠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됐니? 그럼 이거 해서 계산해주면 답 나오겠네요 라고 하는데 문제는 자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얘를 그지같이 던져버리면은 저것도 신경을 좀 써야 돼. 여기 무슨 말이냐? 만약 K라는 애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부터 있었다고 쳐보자. 그럼 판별식을 썼을 때 K가 살아남아 안 살아남아? 살아남게 되겠지. 그럼 분명히 저 판별식에 누가 K가 분명히 영향을 주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K가 영향을 주면 당연히 뭐가 붙겠어? K에 대한 조건이 붙겠지. K에 대한 조건이 붙으면 니들이 이거 해가지고 K 그럼 이거 돼요 라고 말을 해도 이렇게 말을 해도 결국 뭐야? 얘 조건까지 마지막에 신경을 써봐야 된다는 거야. 자 방금 내가 앞에서 근분리 얘기해주면서 야 고등학교 1학년처럼 안 풀어 너네. 야 고등학교 1학년들이 이거 대전제 깔면서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똑같아. 이 문제는 지금 이렇게 왔지만 사실 대전제는 얘가 깔려있는 거야. 그냥 대전제는 제가 깔려있어야 돼. 왜? 역함수가 존재해야 된다고 한 거니까. 역함수가 존재하고 싶다는 뜻은 너 있어야 된다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쌤은 왜 이거 신경 안 써서 넘어가는 거야? 케이스 하나 케이스 하나 쓰니까 나 신경 안 쓴 거야. 나는 똑똑하고 푼 거야. 이걸 만약에 내가 했어도 됐을걸? 왜? K 없어졌어. 3x 해주고 빠르게 한번 볼게. 마이너스 4x 플러스 2인데 그럼 4, 4, 16 4 아니 반 붙은 거 보면 24 어차피 여기다 적어서 K에 대한 조건이 안 걸린다고 이렇게. 근데 이 문제가 만약에 더 디벨롭 되고 싶으면 업그레이드 되고 싶으면 더 좋은 문제가 되고 싶으면 난 무조건 K 여기다 집어넣지. 아니 무조건 얘한테 집어넣어. 얘는 좀 부담스러워. 여긴 조금 부담스러워. 왜? 이렇게 해버리면 얘가 단조 증가인지 단조 감소인지부터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건 좀 부담스러워. 그럼 K가 가장 어울렸던 자리는 어디였냐면 여기나 여기였던 거야. 얘네 둘 중에 하나가 가장 어울렸던 거야. K의 위치로서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끝난 거야. 왜? K가 조건에 걸렸으니까. 니들이 여기에서 그냥 풀면 미분 때려서 3x 해주고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가 0이 된다.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이 된다.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이니까 따라서 x는 3조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얘 집어넣은 그 값이 곱했을 때 0이 나온다. 둘 중에 하나가 0 나올 것이다. 해주면 끝. 됐지? 이 문제 구려. 저거 요 K 하나만 바꿔서 좋은 문제. 자, 저 K 하나 딱 바꿨잖아. 그럼 정답률 50%에서 10% 바로 확 떠는. 심지어 객관식 문제. 1번, 뭐 2번, 뭐 이렇게 3번 뭐 해가지고 K 신경 안 쓰면 3번 나오고요. K 신경 썼으면 5번 나오고요.
최고. 알겠죠? 이 문제는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까지 알고 있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눈값처럼 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고. 역값쓰구나. 이래봤자 그 안에 내포된 의미는 어마무시하고. 오늘 인생 살면서 그래프가 가장 잘 그려지는 날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그래프 잘 그려지냐? 코피의 힘인가? 힘이 빠졌나 보네. 나코리 다시는 뭐지? 사진마다 다 계시는데 그 썸머고 기념사진 이런 거 같은데 특별 출연이시네 그거 같은데. 자, 지우고 넘어가도 될까요? 지우고 넘어가 할게요. 진짜 많이 연구한 게 뭐냐면 어삼시사가 내신 교재냐 그러면 그건 아니거든요. 어삼시사는 솔직히 말해서 내신 교재는 아니에요. 내신 교재라고 할 거면 뭐 고쟁이나 올리버스 고난도라든가 이런 걸로 갈게요. 어삼시사는 약간 내신을 아니 정시 인문 교재 같은 느낌이 더 강해요 사실.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대부분의 문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좋은데 문제가 되게 좋은데 뭔가 하나씩 조금 마음에 안 들어. 내신은 여기서 뭔가 더 치밀해야 돼. 내신은 좋은 문제를 주지 않아. 우리가 슥슥 풀리는 그런 문제를 절대 주면 안 돼. 내신은 왜? 틀려야 되니까. 정시는 틀릴 놈들이 어차피 있으니까 그건 괜찮아. 근데 내신은 무조건 풀려야 돼. 그래서 문제를 생각보다 더 지저분하게 주려고 노력을 하거든. 문제를 풀 때. 그래서 방금도 48번을 데벨롭 시켜라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그 이유인 거야. 그러면 어제 쌤이 풀었던 문제 중에서 한 문제를 좀 너희한테 미리 얘기를 하나 하고 싶은 게 뭐였었냐면 미분 문제였어.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미분 문제였는데 fx가 뭐가 나와. fx가 3차식으로 막 x제곱 플러스 막 무슨 식이 이렇게 나와. 이 문제 되게 좋았어. 되게 좋았다기보다는 사실 내신 같은 느낌이었어. 근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뭐 이렇게 나와. 근데 여기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g x2의 값이 f x5보다 작다.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 애들이 대부분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 그러면 자 잘못된 풀이 먼저 볼게. 잘못된 풀이. 그래? 그럼 fx한테 gx를 빼면 이게 0보다 크다는 뜻인 거고 그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거에 최대 최소를 구하고 최대 최소를 구하고 얘가 0보다 크구나 이렇게 적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나오거든.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 아시겠지만. 자, 이거 내가 잘못했어. 마이너스 x. 아, 이거 내제곱이구나. 얘 내제곱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 왜냐면 사실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했을 때 그 범위가 없으면 최대 최소는 뜰 수가 없으니까 분명히 이제 x 내제곱 딱 숫자수의 함수로 던져줄 거야. 이렇게 던져주면 돼, 안 돼? 이렇게 풀면 돼, 안 돼?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거야, 문제는. 자, 올바른 풀고 가보자. 뭐라고 이해해야 되는 거야? x1과 x2는 같지 않아도 되거든. 근데 이런 애들은 뭐 해서 버린 거야? x1하고 x2가 같다라고 가정하고 들어가 버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자, 이렇게 생각해. F라는 반이 있는데, 걔네 반에서 꼴등하고, 자, G반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1등, 이 와도 싸우면 F만 꼴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왜? F에서 누구를 갖고 와도, G는 누구를 갖고 와도, 어차피 무조건 항상 F가 이겨야 된다고 하면, 각자 극단적으로 가져야 돼. F가 뭐 하는 거야? 제일 꼴등이 와줘야 되고, G가 뭐 하는 거야? 제일 1등이 와줘야 되는 거야. 그렇게 따지면, 얘 지금 범위가 없는 함수거든요. 그럼 당연히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범위 최대제곱 구할 때 어떻게 구해라? 시작, 끝, 극한값 이렇게 조사하는 거죠. 시작, 끝, 극한값 조사하라고 그러는데 얘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그러니까 누구만 조사하면 돼? 극한값만 조사하면 되는 거야. 그럼 너는 뭐? 너네가 꼴등이니까 극소. 이게 4차니까 두 개 뜰 수 있는 거지. 극소 중에서도 가장 더 다운돼 있는 애. vs 극대. 근데 이 참수니까 그때는 하나만 뜰 거 아니야. 이렇게 대결을 했을 때 누가 이기는가? 너가 이기는 거야.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으면 저 문제가 나왔을 때 쉽게 풀이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걸 왜 지금 너희들한테 굳이 말을 꺼내는 것 중에 하나냐면 요게 어쨌든 명제 개념에서도 같이 반복되는 개념이니까 좀 기억하고 있어주면 좀 좋겠다 이거지. 저걸 말만 바꾸면 되는 거거든. 쟤를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3차까지 안 가면 돼. 그냥 1차랑 2차 이렇게 바꿔도 되고 2차랑 2차 바꿔도 어차피 니네 수준에서 문제 낼 수 있는 거니까 저거 하나만 마무리 하나만 적어놓고 149번으로 넘어갈게요. 얘도 오답률이 나쁘지 않았었어요. 옛날에 어떤 학교 기출에서 봤었는데 그때도 오답률이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면 시험 볼 때 대부분 이렇게 들어가려고 해요. 진짜 다 저렇게 보려고 그래요. 유심히 안 보면 X만 X도 안 보이거든. 학교 세상을 생각해봐. 그 그지 같은 게 있잖아. 학교 인쇄 막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 안 보인다니까 이거 신경 안 쓰면. 그래서 저기까지 기억하고 있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런 문제 나오면 x1인지 x2인지 확인까지 하세요. 자, 최고차의 개수가 a, x축과 마이너스 1,0에서 접하는 2차 함수 fx. fx는 2차 함수. 자, 절대값 f 프라임 x 절대값 받으면 얘가 x제곱 플러스 4. 여기까지. 자, 그러면 A에 대하여 뭐 하라고 했는데 뭐 거기까지 하는 거고. 자, F 프라임에서 어차피 1차 함수 뜰 거 아니냐? 1차 함수 뜨면은 얘는 절대값이면 얘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여기 이 첨점 만들어진 애는 무조건 이 녀석의 축이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 몇 나올 거야? 마이너스 1이 찍힐 거야. 근데 x제곱 플러스 3을 만들 거잖아. 그치? 자, a 값에 따라서 바뀌는 거는 증가이 아니야. 맞지? 근데 a 값이 만약에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첨점이 아니지. 이 v자 모양이 어떻게 돼? 더 넓어지겠지. 그치? 커지면 커질수록 더 가까워지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그냥 이 안에서 뭐 있으면 된다는 거냐면 사실 저거 요거 함수 있으면 된다는 거야. x제곱 플러스 3 요거 그렇게 있어주면 된다는 거야. 됐지? 얘를 좁혀. 계속 좁혀. 그럼 뭐야? 이게 좁아지다가 보면 얘랑 이게 붙는 상황이 오게 되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는 상황 아니 이렇게 붙는 상황이 한번 오겠지? 요 상황일 때가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A 쉐? 뭐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됐어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럼 얘 이제 마무리 지어보자. 풀어보자. 자 f 프라임 x가 뭐가 만들어져? 2a 써놓고 x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됐지? 여기가 2a x
x 플러스 1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겠지. 자,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했어? 아니면 뭐 없다고 했어? 그냥 아무것도. 있네. 네, 이렇게 가야겠네. 자, 여기까지 됐죠? 이 a x 플러스 1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접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 거야? 저기에서. 접점이야, 접점. 접점으로 가면 돼. 자, 여기 잡고 잡아놔. 접했을 때 잡고 잡아놔. 1, t제곱 플러스가 이렇게 잡아. 됐지? 자, 근데 이 주황색, 여기 뭐냐, 여기 생긴 거 아니야? 여기 뭐냐, 초록색, 연두색 색깔의 저 선 봐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인지할 거는 이거야. 접점과 외부의 점이야. 근데 쌤은 요 문제 나오면 이렇게밖에 안 보죠. 그래? 그럼 너는 중학교 교육이랑 고등학교 교육이랑 문제가 있어. 뭔 말이냐? 네가 여기서 여기까지 만들어주는 교육이 못 만들겠냐 이거지. 중딩 교육, 평균 변화를 못 만들겠냐 이거. 만들 수 있지. 어떻게 만들어? 자, t 플러스 1분의 t 제곱 플러스 3은 고등 교육 여기서의 적방 만든 거잖아. 적사의 교육이잖아. 2t. 이렇게 못 잡겠냐 이거지. 잡을 수 있겠지. 그럼 넘겨봐. 2t 제곱 플러스 2t는 t 제곱 플러스 4. 그럼 t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은 0이랑 같게 되는 거고, 따라서 t 마이너스 3이 아니라 플러스 3. t 마이너스 1은 0이랑 같다. 따라서 t는 1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진이 여기까지? 근데 어디서 만나게 돼 있었어요? 여기 쪽에서 만나게 돼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t 값은 1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되겠지. 됐나 여기까지? 그러면은 저기 t 값 1 되게 만드는 거 하나. 그럼 적방 기울기는 2. 그치? 그럼 a는 1. 그치? 근데 절대값 썼으니까 마이너스 1도 가능하겠지? 그래서 1 또는 마이너스 1. 그럼 둘이 곱한 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지. 정답을 해서 1, 막 이렇게 한다는 거지. 자, 이 문제에서 얻어갈 건 요겁니다, 이거. 접점과 외부점을 만들려고 그러면 그냥 중딩 기울기와 고딩 기울기로 그냥 가보세요. 확실히 쉽게 잘 풀려요. 이렇게 들어가서. 원래는 정석 풀이는 답지에서 어떻게 풀냐면 여기서 접방을 그냥 만들어. 봐봐. 여기서 일단 접방을 만들어. 이 t, 뭐 x 마이너스 t 플러스 t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들어가. 그치? 너도 아마 그거 플러스 것 같은데. 그렇게 해놓고서 마이너스 1,0 지나간다 했을 때 대입해.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거든? 근데 쌤 입장에서는 그 식을 만드는 그 시간마저 바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 그럼 얘 거 기울기. 바로 나오지? 그리고 저거 적방 기울기. 나오지? 같다. 하면 이거 t10도 똑같이 나와. 됐지? 여기까지? 너 맞는 거 같고. 됐어? 그래도 잘 들고 있단 말이야. 하지를 말고. 야, 웃지 마라. 이거 좀 중요한 문제야. 얻었다! 너는 내가 다시 수업할게. 자, 이제 동그란 거 하나 얻어. 동그란 거 얻어, 동그란 거. 아니지, 반죽을 안 바꾸지, 나는. 항상 그걸 그려놓고, 얘 반죽은 3이야, 얘 반죽은 4야, 이렇게 그려놓는 거지. 이렇게 수원쌤이 가끔 부러워. 그 빔 쓰시잖아. 그게 좀 부러워. 근데 난 그 빔 잘 못 써. 그러니까 기능을 못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승질적으로 못 쓰겠어. 아니, 하다가 내 속도에 걔가 가끔 버퍼링 걸 때가 한 번씩 있거든. 쓰다 보면. 난 나가다가 저건 얘가 르르르르 걸 때가 있어. 그럼 그 승질나서 못하겠어. 지워 되니? 그리고 그것도 있다. 분필은 삑 소리가 안 나잖아. 근데 걔는 플라스틱하고 칠판이 만나는 거여서 가끔 니들한테 안 들릴 수도 있는데 씩 약간 이렇게 한 번씩 들려. 근데 그게 내가 되게 예민해, 그 소리에. 왜 못 써? 니네들도 짜증나. 안 보여요, 이런 것도. 잘 안 보이는데요. 자, 59번하고 60번까지 하고 쉴게요. 알겠죠? 원래는 그 전에 쉬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하고 깔끔하게 그냥 미분 끝내놓고 쉬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쉴게. 아니, 힘드니? 괜찮다. 괜찮아? 응, 괜찮아. 자,
훨씬 보기 좋다. 괜찮아. 오늘이 훨씬 더 보기 좋다. 너 저번 시간에 이거 봤지? 얘 진짜 어땠는지 알겠지? 진짜 나 너 수업 듣다가 쓰러지는 줄 알고 나 진짜 너무 걱정 많이 했다 그때. 자 다시 fx가 x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에 대하여 gx는 fx, f2-x, x가 1보다 작거나 같고 x가 1보다 크다. 전체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gx가 0이 되는 거 서로 다른 세실근 f2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차분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내가 조사해야 되는 경계의 점은 1인 거거든. 오케이? 결국에 내가 조사해야 되는 거는 1이야 1. 그럼 나 다른 거 신경 안 쓸게. 미안해 문제 보는 건 보고 싶은 거야. 맞나? 아 기억이 미쳤다. 자 C1이 그래서 나는 알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X한테 1 주고 넣어볼 거야. 그랬더니 F1 이렇게 나오죠. 그치? 그러니까 연속 상태는 됐다고. 오케이? 연속 상태는 됐어.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뭐가 의미가 있는 거냐면 G'으로 들어갔을 때 G'으로 들어갔을 때 얘는 그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더 중요한 거야. 어쨌든 간에. 오케이? 근데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 따져로 들어가보려 하니까 야 그럼 봐봐. 여기가 fx였고 여기가 f2-x였잖아. 우리 합성함수 할 줄 알잖아. 얘 미분하면 뭐야? f 프라임x 나오겠지. 맞지? 얘는 f 프라임 2-x 뜰 건데 여기 안에 있는 게 합성함수 되고 있는 거라니까. 그럼 이거 뭐고 곱해줘야 돼? 마이너스 1 곱해줘야 돼. 됐어? 말 안 돼 그러면. 왜? 너가 전체에서 미분 가능이라며. 그럼 여기 내가 1 집어넣어도 괜찮다는 건데 내가 너한테 1 집어넣어버리면 f'1이라고 하는 이 값이 f'1-1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된단 말이야. 곱하기.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뭐가 아니라면 f'1이 0이 아니라면 f'이 0이 되어야만 뭐가 된다는 거야. 이게 미분 전체에서 가능합니다 라는 멘트가 나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 거야.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럼 f'1이 0이 나왔어. 거기까지 또 오케이야. 자 gx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고 했어. 자 그것도 멘트도 다시 해석할 거야. 자 세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볼 것도 없어. 세 실근을 갖는 경우는 그 값을 무조건 가져야 돼. 근데 그 값을 꼭 가질 수밖에 없어. 그 값을 안 갖고 세 실근을 갖는다? 그럼 말이 안 되거든. 그치? 그 값을 안 가지면 얘가 꺾이지 않고 쭉 가겠다는 이야기인 건데 그럼 단조증가 단조감수가 뜨는 거지. 단조감수 단조증가에서는 뭐가 안 떠? 실근이 3개 이상, 아니 1개 이상 안 떠. 미안해. 1개보다 많이는 안 떠. 1개까지밖에 안 떠. 그치?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생각을 했을 때 F1에서 뭘 갖겠구나? 그 값을 갖겠구나까지 내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럼 fx라는 함수가 gx라는 함수가 세 실근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잡아보자. 자 여기 x는 1인 거야. 자 저번 시간에 한번 내가 정리했었던 것 같아. 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이게 나왔을 때 너는 x는 1에 대한 대칭형 함수가 뜹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돼? 극대가 뜨겠지. 극대라고 하면 좀 그런가? 그 값이 한번 뜨겠지. 그치? 그럼 얘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 하나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근데 봐봐. 그러면 이게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실근 몇 개 갖는 거야? 2개 갖는 거야. 맞아 아니야? 맞지? 그러면 안돼 그 값 또 가져야 돼. 어떻게? 뭐 이런 데서 이렇게 가지면 되는 거 아니야? 됐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갖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런 몇 개 가져? 4개가. 그게 안 돼? 안 돼. 얘는 나한테 몇 개 갖고 싶다고 했어? 3개 갖고 싶다고 했어. 얘는 나한테 3개 갖고 싶다고 했어. 그럼 답은 결정됐어. 뭔 말이야? 이제 답은 끝났어. 이제 제대로 해볼게. 자. 여기 x1이야. 자, 이 함수 생각해보면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는 함수야. 맞지?
근데 쌤 방금 이렇게 두 번 여기다 이렇게 찍어버리니까 여기서 두 개 찍혀버렸지.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긋까.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걸 만들어주면 딱 세 개 맞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러면서 이래 돼야 대칭 상태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됐지 여기까지. 그러면 나 여기서 다 할 거 있어 없어? 없잖아 이제 그러면.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계산만 해볼까? 계산만 하고 끝낼까 이거? 자 f 프라임 x 구해보자. f 프라임 x 뭐 나오죠? x의 세제곱 3x 세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그럼 f 프라임 1이라고 하는 이 값은 3 플러스 2a 플러스 b가 0 이렇게 나와줄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f1이라고 하는 이 값은 또 마찬가지로 0이 써줘야 되는 거니까 f1한테 0 들어가면 a 플러스 b 플러스 2는 0 이렇게 뜰 거고, 자 그러면 뭐 연립해주면 되는 거니까 둘이 뺐다고 치면 1 플러스 a는 0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다 얘기해줄 수 있고, b 값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조사를 해버리면 fx라는 식은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fx라고 하는 식은 나도 바꿔야 되네. x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상수는 몰라요. 상수는 1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이제 f2 값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f2 값만 집어 넣어준다고 하면 8 빼기 4 빼기 2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 거고, 그리고 이거 계산해주면 몇 나오지? 2가 3인가? 3 나와주면 되겠네. 되셨나요? 여기까지? 됐죠? 상당히 4차 함수의 성질이 같이 들어가는 문제였어요. 4차 함수의 성질이 이걸 되게 많이 쓰는 문제인 거거든요. 잠깐만, 아이씨, 감시 왜 안 와? 사차함수가 얘랑 진짜 비슷해, 문제 풀다 보면. 그래서 방금도 이제 대칭 상태라는 걸 얘기를 했잖아. 이 수학이니까 굉장히 좀 풀 건데 얘는 말로 설명을 끝낼 건데 다음 시간에 좀 이따 끝나고 다시 시작할 건데, 자 4차함수의 특징 중에서 짝함수 성질 가져가는 애들이 있어. 우함수 성질, 그렇지? 근데 그런 애들이 실근 3개 갖는다던가 아니면 뭔가 그런 대칭 같은 애들이 나왔을 때 방금 그 문제랑 완전 흡사해. 그래서 쌤 같은 경우에 4차가 뜨면 바로 계속도 먼저 확인하는 편이기는 해. 나중에 한번 보여줄게. 문제 풀면서. 자, fx가 16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분의 3 x x에 대하여 fx 플러스 1한테 절대값 씌운 거 빼기 fx 마이너스 1한테 절대값을 씌운 거는 a분의 1 x 마이너스 9분의 2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의 짝수가 될 수 있게끔 하는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뭐가 있는 거냐면, 둘이 뺐죠? 절대값 하는 아이들을 둘을 뺐죠. 그러면 쟤네가 이제 a분의 1 x-9분의 2라는 1차 함수랑 뭐가 되는 거야? 교점을 만드는 게 실근의 개수가 몇 개가 만들어달라는 거지? 짝수게 만들어달라는 거지. 그럼 이건 이제 풀 때 뭐 해야 되는 거냐면 구간을 나눠서 그냥 문제를 풀면 끝이야. 그치? 구간을 나눠서 풀면 되는데 얘는 x에 대한 구간으로 나눠야 되는 문제야? 그거 아니거든. 누구에 대한 구간으로 나눠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야? fx. 그
그러니까 그 치역 y값에 대해서 이제 나눠줘야 되는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겠지.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뭐만 다른 거냐면 fx가 1 되는 거 적어볼 거야. 그냥 fx가 1 되는 거 한번 적어볼까. 그럼 16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분의 3 아니 플러스 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4분의 3 x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6은 0이랑 같다고 얘기할 수 있으며 맞지? 아 뭐냐? 인수분해 뭘로 되더라 이게? 기억이 안 나. 머리가 안 돌아 이제. 2면 1, 2, 2, 4 마이너스 8 야 아닌데? 마이너스 2죠? 1, 마이 4, 막 8, 16 되죠? 됐나요? 자 그러고 x 플러스 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니까 자 이것도 다시 한번 인수분해 되는 거죠.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3가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구간이 어디랑 어디에서 만들어주는 거야? 2랑 4에서 만들어주는 거야. 미안해 마이너스 2랑 4에서 만들어주는 거야.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인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1보다 오버되어버리면 1보다 커버리면 그때는 앞에 있는 거 어떻게 나와? 절대값 fx 플러스 1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절대값 fx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커버 쳐야 되는 데가 뭐라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x는 1 이게 아니야. x는 1이 아니라 fx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야. fx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이렇게 이거 아마 만들어지겠지.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을 때 저거 되는 놈들이 몇 개 뜰 거 아니냐. 그치? 그럼 여기서 뭘 그리는 거야? 그치?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지? 근데 여기서도 방금 찾은 게 마이너스 2랑 4였잖아요? 그쵸? 그럼 이미 선 두 개는 이미 확보된 거야. 마이너스 2랑 4라는 선은 확보된 거야. 여기까지 했어? 자, 그래서 얘 좀 줄게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fx가 뭐 0이 됐다라고 한번 쳐보자. 0이 되는 그 구간이 한번 있었다고 쳐보자. 그럼 그 구간에서 어떻게 만들어져? 얘는 양수니까 fx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얘 0되면 음수니까 마이너스 fx니까 플러스 2fx 마이너스 5 몇이죠? 왜 이렇게 계산이 안 되지? 나 미치겠네. 좀만 천천히 할게요. 자, 0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붙고 마이너스 붙고 플러스 만들고 fx 마이너스 1 이거 2fx가 되는 구간이 하나 있을 것이고 맞죠? 뭐 3 같은 거 들어갔다 치면 얘도 양수인 거잖아. 그래서 3 같은 애들이 들어갔다고 치면 fx 플러스 1한테 마이너스 fx 플러스 1을 해주면 된다는 거니까 그럼 이제 2가 되는 구간도 한번 만들어질 거고요. 만약에 둘 다 음수가 됐다라고 쳐버리면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1한테 이거 붙여주면 되는 거니까 fx 마이너스 1 붙여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가 되는 구간도 한번 나오고 됐지? 근데 만약에 얘가 음수가 되고 얘가 양수가 되는 구간이 있을 거 없을까? 그런 거 없지.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세 구간으로 만들어지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는 플러스 2로 그냥 쭉 가는 상수함수가 하나 만들어질 것이고 여기서 마이너스 2로 쭉 가는 상수함수가 만들어지게 될 거란 이야기겠지. 됐지? 그럼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겠어? 정말 누구야?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겠어? 3상수인데 EFX 그래프가 하나 그려지겠지. 됐나 여기까지? 그래서 그냥 대충 한 번만 그려볼게. 그냥 대충 뭐 이렇게 그렸다 쳐보자. 만약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뭘 잡아주는 거야? a분의 1, x-9분의 2 있죠? 걔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그냥 돌려가면서 이제 식은 2개, 혹은 4개, 혹은 6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애를 찾아주면 답 나올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잠깐만 쉬었다 갑시다. 우리 잠시만 쉬었다 고요.
우리 너무 오래 했어?